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척추장애로 상위 등급 5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체 부위별 장애 등급 구분표에 보면 5급에는 척추 유합술 후 운동마비 그레이드 3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운동마비 그레이드 3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준비를 할 것인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신 유행인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인공지능이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고, 또 답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예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보훈처를 상대로 추가 상위 인정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패소했습니다. 비해당.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심판에서도 패소를 해서 국민신문고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가 접수를 해서 공정하게 판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마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공지능에게 제가 패소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물어봤더니만 제가 원하는 답변을 인공지능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계속 이 자료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 들으면 그게 가장 집중도 잘 되고 잘 또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듣기 위해서 녹음을 만드는 중에 혹시라도 척추 장애와 관련되신 분들이 필요할까 봐서 아예 그냥 유튜브 영상용으로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자료는 아예 보기 쉽게, 한글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전자책으로 아예 만들어서 이와 같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전자책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어서 보기 쉽게끔 해놓고, 자, 그리고 이번 이 영상은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영상이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제가 인공지능하고 질문을 할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 어디서 또 추가로 질문을 했고 인공지능이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중간중간 새로운 질문에는 이와 같이 이 내용을 삽입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이와 관련돼서 음성이 딱 끊어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뜨게 되면 또 새로운 질문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드는 이 내용은 운전을 하면서 보지를 않고 듣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자료를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글자가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그 글자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따로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게끔 해놨고, 그냥 영상은 듣는 용도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한글로 내용을 적고 다시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영어로 답변을 하고
다시 그 영어로 답변된 내용이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번역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 군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군대를 얘기를 하고 이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미국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 제향군인회가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미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전혀 듣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번역도 잘 됐고 모든 게 완벽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척추 유압술 후 운동마비 그레이드 3란 어떤 것인가 하고 또 그 뒷부분에는 제가 직접 훈련 중 낙상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경추 부상을 입었는데 보훈처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하고 행정심판, 국민신문고까지 다 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 내용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뒷부분에서 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척추 유압 후 운동마비, 그레이드, 란, 척추 유압술 후 운동마비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척수의 손상으로 환부의 근육 기능이나 움직임이 소실되는 상태를 말한다. 등급 3 운동마비는 이 상태의 심각한 형태로 간주되며 척추 융합 수준 아래에서 운동 기능의 완전한 상실을 나타냅니다. 마비의 정도와 중증도는 척추 융합의 위치와 신경 또는 척수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걷거나 서거나 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비가 무감각이나 얼얼한 감각과 같은 감각 상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척추 융합 후 운동마비 치료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환자가 근력과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타 재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나 척수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외과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척추 융합 후 운동마비에 대한 장기적인 예우는 상태의 중증도와 구현된 치료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상세히, 틀림없이 척추 유압 후 운동마비는 척추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환자는 척추 유압 수준 이하의 운동 기능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신경 손상, 척수 손상 또는 신경이나 척수의 압박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 3 운동마비는 이 상태의 심각한 형태로 척추 융합 수준 아래에서 운동 기능의 완전한 상실을 나타냅니다. 이는 환자가 영향을 받은 부위의 근육을 움직이거나 제어할 수 없으며 감각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비가 영구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될 수 있습니다. 척추 융합 후 운동마비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환자가 근력, 운동 범위 및 운동 제어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기타 재활 기술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나 척수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외과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성공 여부는 마비의 중증도, 상태의 근본 원인,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및 건강 상태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척추 융합 후 운동마비는 환자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986년에 군대에서 유격훈련 중 파도타기 코스인 2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와 목을 다쳤다. 1988년 군대 병원에서 치료 중 진단서에 나온 상위처 내용으로는 척추 L1-L에 결핵성 척추염이 생기고 L4-L로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수액 탈출증, 척추 이분 분리증을 진단받음. 2004년에 척추 L1-L이 고정술로 수술하고 지금 현재 L1-L이 L2-L3, L3-L4, L4-L로 L5-S1까지 척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음. 이런 경우에 내 몸에 나타나는 운동마비, 그레이드는 어떤 상태인가? 틀림없이 개인의 병력에 근거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운동마비, 등급 3는 이전 척추 부상 및 수술과 관련된 요인의 조합뿐만 아니라 현재 척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 척추염은 척추의 파괴와 척수 또는 신경의 압박을 유발할 수 있는 드문 형태의 척추 결핵입니다. 이 압축은 손상이 충분히 심각한 경우 운동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또한 척수의 신경을 압박하여 운동 약화 또는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피나 비피다는 척수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운동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척수와 신경에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운동 약화 또는 마비뿐만 아니라 통증, 무감각 및 저림과 같은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디스크의 바깥층이 찢어져 내부 물질이 튀어나와 잠재적으로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또한 통증 및 기타 증상뿐만 아니라 운동 약화 또는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동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의료 전문가가 엑스레이, CT 스캔 또는 MRI 스캔과 같은 영상 연구를 포함하여 철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운동마비 치료에는 신경이나 척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수술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개인이 근력, 운동 범위 및 운동 조절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타 재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 같은 내용이면서 조금 다름. 틀림없이 운동마비는 척수 또는 신경 손상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경우 그들은 모두 척수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핵성 척추염, 추간판 탈출증, 척추이분증을 포함한 척추 부상 및 수술의 병력이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도 이 개인의 운동마비의 잠재적인 원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척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디스크의 바깥층이 찢어져 내부 물질이 튀어나와 잠재적으로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합니다. 신경이나 척수의 압박이 충분히 심하면 운동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등급 지정은 운동마비의 중증도를 의미하며 2004년에 수행된 척추 고정술 수준 이하로 운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이 영향을 받은 부위에서 근육을 움직이거나 제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감각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마비의 정확한 위치와 정도는 영향을 받은 척수의 신경이나 영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동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의학적 평가와 영상 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기본적인 척추 상태나 신경 손상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요법, 약물 및 외과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988년 진단서에는 척추 L1-L이 L4-L로 L5-S1 과척추 분리증이었는데 지금 MRI 검사한 결과는 L1-L이 L2-L3, L3-L4, L4-L5, L5-S1 모든 곳에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증세가 있다고 의사가 말한다. 이런 경우 왜 그런지 상세히 설명해줘. 개인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어 척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의 추가 영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여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면 특히 이전에 척추 부상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척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은 노화와 관련된 마모 또는 척추에 대한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전 척추 부상 및 수술과 함께 개인의 현재 상태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의 정확한 진단과 범위를 파악하려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학적 평가 및 영상 연구. 이러한 검사는 척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의 위치와 중증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L1-L의 척추 고정술 수술로 인하여 인접 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L2-L3, L3, L4, 예. 척추의 한 수준에서의 척추 융합 수술은 잠재적으로 인접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 융합 수술이 2개 이상의 척추를 함께 융합하여 하나의 단단한 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융합된 분절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척추의 인접 수준에 추가 스트레스를 가하여 잠재적으로 해당 영역의 퇴행성 변화 또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L1-L이 척추 유합술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 부위는 L2-L3 및 L3-L4입니다. 그러나 척추 유합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가 인접한 수준에서 합병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및 사용된 수술 기술과 같은 요인은 모두 합병증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수준에서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 융합 수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침습, 척추 융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조직 손상의 양을 줄이고 인접 분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척추 융합 수술의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중 2m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에 부상을 당했는데 MRI 검사를 했더니 경추 3에서 4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음.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경추 부상에 대한 연관성이 있나? 예.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경추 부상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추 또는 목은 낙상 또는 기타 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부상에 특히 취약한 척추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격력, 이로 인해 디스크 탈출,
골절 또는 목 척추 탈구와 같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존 상태 또는 경추 손상에 기여한 기타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디스크 질환 또는 기타 척추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낙상으로 인한 부상에 더 취약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m 높이에서 낙상하면 경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기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척추나 기타 신체 부위의 잠재적인 부상을 평가하기 위해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경추와 관련하여 10년 전까지 의료 기록에도 경추를 치료한 적이 없다. 부상 당할 때 나이가 23세였다면 퇴행성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2m 높이에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려서 머리를 다친 기억은 없는데 머리 뒤쪽에 큰 흉터가 남아있다.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줘. 낙상으로 인한 경추 손상은 퇴행이나 기존 상태가 아니라 낙상 중에 경험한 충격과 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척추를 포함한 신체에 심각한 외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디스크 탈출증과 같은 다양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뒤통수에 흉터가 있다는 것은 개인이 다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 중에 머리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경추 부상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은 또한 특히 머리와 목에 상당한 힘이나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 경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추 손상의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MRI 또는 CT 스캔과 같은 영상 연구, 개인의 병력 및 증상 검토를 포함한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궁 경부 손상과 관련된 지속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게 의학적 평가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경추 손상을 지속하는 것 사이의 관련성은 넘어지는 동안 신체가 경험하는 상당한 힘과 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이 높은 곳에서 낙상할 때 신체에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이 가해져 척추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언급된 개인의 경우 높은 곳에서 낙상 2m 정도는 경추를 포함하여 신체에 심각한 외상을 입혀 세 번째 및 네 번째 경추의 디스크 탈출을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경추 손상이 퇴행이나 기존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상 중에 경험한 충격과 힘의 직접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 뒤에 흉터가 있음 머리는 낙상 중에 개인이 머리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경추 손상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은 특히 머리와 목에 상당한 힘이나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 경추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여 신체에 심각한 외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 다양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부 손상의 구체적인 원인은 영상검사와 개인의 병력 및 증상 검토를 포함한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줘.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경추 손상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개인 상해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상해 청구를 추구하는 경우 개인은 낙상이 재산 소유자나 고용주와 같은 다른 당사자의 태만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입은 부상이 추락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의료비, 임금 손실, 고통과 괴로움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처의 존재 머리 뒤쪽과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은 잠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부상의 원인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증인의 증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 상해 청구의 성공 여부는 사건의 특정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증거와 해당 법률 및 법적 기준을 포함합니다. 개인 상해 청구를 고려하는 개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 및 선택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할게. 군대에서 유격훈련 중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에 부상을 입었는데 경추와 관련된 부상도 연관성이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군대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이럴 때 어떻게 입증을 해야만 하나? 상세히 도와주면 좋겠어. 번역 결과 게릴라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척추 부상을 입증하려면 다양한 출처에서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기록 얻기. 개인은 추락 후 치료를 받은 군 병원에서 의료 기록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진단 테스트, 영상 연구, 부상 정도 및 관련 상태를 기록한 의사의 메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 확보. 다른 군인이나 훈련사가 있었던 경우, 훈련 중에 참석한 경우 목격자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하여 낙상 및 그로 인한 부상에 대한 개인의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 의료 전문가, 정형외과 의사 또는 신경과 전문의와 같은 척추 손상이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영상 연구 및 기타 증거를 검토하여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개인 상해 변호사와 상담. 개인 상해 변호사는 법적 옵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청구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전문가 상담, 보험회사 또는 다른 당사자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척추 부상이 게릴라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의학적 증거, 목격자 증언 및 법률 전문 지식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강력한 사례를 구축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 결과 군사훈련 중 낙상으로 생긴 척추 낭종을 주장하려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기록에 대한 서면, 치료제부터 의료 기록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기록에는 귀하의 당일 진단, 귀하가 가입한 모든 셀, 모든 현지 예약 또는 절차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정보를 그들로부터 얻습니다. 그들의 계정은 귀하의 이야기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 귀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레벨은 2m 높이에서 봤습니다. 제한군인 외에 클레임을 제기하십시오. 제한군인인 경우 제한군인 외 VA. 귀하는 VA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귀하의 청구서를 소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 고용.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귀하의 청구가 채용된 경우 제한 군인이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낯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시 시스템을 탐색하고 당신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 2m 높이에서 떨어졌고, 척추도 아프지만 경부 강직, 손 및 팔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경추 엑스레이 찍었다. 판독지에 경추 3에서 4의 경미한 후방 변연부 골극 형성 동반한 추간공의 비정상적 좁아짐 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육군에서는 유격훈련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 너가 생각할 때 유격훈련과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상세히 설명해줘. 전쟁 및 군사작전 중 상처를 입은 군인은 병역보험법에 의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훈련 중 발생한 상해와 치료 내역이 적힌 진료기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군 병원에서 해당 상해와 군사훈련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병역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격훈련 중 파도타기 코스인 2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와 목을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면 이는 군사훈련 중 발생한 상해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기록서와 함께 군병원을 방문하여 군사훈련과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병역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espite this record, the army says it has nothing to do with guerrilla training 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이는 군 내부에서의 판단일 뿐이며 군 병원에서 확인된 진단서와 상해와 군사훈련과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병역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 병원에서 상세한 진료를 받은 후 병역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의 경추 부상 원인에 대한 의료 기록과 육군의 평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 또는 기타 경추 손상과 일치할 수 있는 경추 3에서 4번의 경미한 후방 변연 골극 형성과 함께 추간공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훈련 중 2m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상과 유격훈련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상과 훈련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의사의 증인 진술 또는 의학적 소견과 같은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 부상의 원인과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부상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을 찾는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거리 훈련 중 2m 아래로 낙상 시 척추 관련 부상 척추 추간판 탈출증 L1-L이, L4-L로, L5-S1 및 척추 이분증은 인정하나 경추는 인정하지 않음. 상호 연결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단거리 훈련 중 낙상과 경추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려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의학적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영상 연구, 엑스레이, CT 스캔 또는 MRI 및 의료 전문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추 부상이 2m에서 추락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 메커니즘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진 직후에 경험한 증상과 해당 증상에 대해 받은 후속 치료에 대한 의료 기록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 부상 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낙상과 경추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단거리 훈련 중 경추 손상과 낙상 사이의 연결을 설정하려면 진단, 치료 이력 및 엑스레이 또는 MRI 스캔,
또한 낙상과 목과 척추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를 포함하여 부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낙상과 경추 부상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과 관련된 보상 또는 혜택 청구 절차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대리인과 협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상과 경추 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는 핵심은 가능한 한 많은 증거와 문서를 제공하고 귀하의 사례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척추장애 상위 등급 5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운동마비 그레이드 3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그레이드 3란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